김지호 부실장 네. 현장에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병원도 갔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셔츠가 어디 가 있는지 찾아낸 분이 부실장님이에요. 이거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병원에서 이런 와이셔츠는 재활용이 안 되니 폐기하는 게 어떻겠냐. 그 당시에는 저희는 저게 증거물이라고 생각을 못 했고. 그 당시 경황이 없었겠죠. 예, 없었고. 바로 1시에 헬기 타러 올라갔죠. 예. 그리고 이제 밖에는 경찰관들이 한 40명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어요. 예. 증거물 확보나 이런 거는 사실 걱정을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는데 1월 3일 날 증거물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누가요? 경찰관이요. 피해를 입은 거를 증명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옷이나 이런 거를 찾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 증거물을 첫날 확보한 게 아니라 예. 부실장님한테 그거 어디 있어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물어보고 저보고 이제 증거물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현장에 분명히 혈흔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바닥에 홍건이 젖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수건하고 거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대고 있었으니까. 그걸 확보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혈흔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바닥에. 혈흔 사진을 찍고 물로 지운 게 아니야? 1월 3일 날 수사관은 혈흔 사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혈했던 수건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폐기물 업체 연락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찰에서 연락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본 게 아니라 지금 부실장님한테 물어본 거야, 그지? 그 사람들은 서울대 병원에서 셔츠가 폐기된 줄 알았던 거예요. 밖에 40명이 있었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실장님은 찾는 거를 왜 걔네는 못 찾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제가 경찰한테 물어봐야 말이죠. 아니 제가 미안해.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4일간 잠을 못 잤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우리 상담 치료도 받고. 트라우마가 돼서. 근데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증거물을 찾아야 되니까 부산대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모든 의료 폐기물은 어느 업체에 간다. 그래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또 전화를 하고 그 사장님한테 폐기물을 좀 중단해 달라. 제가 찾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환경부에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직접 환경부 사무관하고 통화를 해서 이 증거물을 꼭 확보해야 된다 얘기를 했더니 공식적으로 못 해준다. 수사기관한테 협조를 받아서 압수수색을 받던지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경찰관한테 이게 경찰서에 거꾸로 예. 우리 부실장님이 일단 폐기를 중단시켰고 첫째 중단시켰죠. 직접 회수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수사기관만 가능하다. 네. 그래서 경찰이 연락했어요. 네. 경찰이 찾아낸 게 아니네. 그렇죠. 부실장님 찾아가지고 경찰이 알려준 거야. 예, 맞습니다. 예. 경찰은 그때까지 어디인지도 몰랐네. 예, 계속 서울대 병원에서 폐기했냐 계속 그것만 물어보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네. 부실장님이 전화 몇 통 해가지고 알아낸 거를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좀 묻는 말에 답해주세요. 예. 몰랐어요. 제가 중단도 시켰고 제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혈흔 사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통화로 있거든요. 자 봅시다. 그 현장에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네네. 혈흔 사진 같은 건 있나요? 아니, 그거랑 DNA도 저희가 다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니, 그러니까 현장 사진이 있어요? 잠시만요. 바닥에 혈흔 사진이 있더나. 그거는 저희 없어요. 아, 그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 지혈을 할 때 저희가 수건이랑. 네네. 아니, 그거 다 주시면 좋죠. 아니, 그러니까 수건이랑 가재도 있었어요. 네네. 그것도 혹시 증거물로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 없어요. 난 이게 혈흔 사진도 없다는 게 너무 골 때려요. 경찰은 증거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물 청소를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밝혔거든요. 사고 발생하고 40분 만에 물 청소했거든요. 근데 부산시경 관계자가 지금 분명히 우리 부실장님하고 통화할 때는 그 혈흔 사진이 있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거 또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계속. 아따 죽는 이게 27분이란 말이에요. 10시 40분에 도착해요. 46분에 도착하고 이재명 대표가 타고 떠난 게 10시 51분이란 말이야. 근데 11시 6분에 15분 후에
이 차가 도착하죠? 앞쪽 형사기동대 차량에서 생수 가지고 내리죠?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순찰차에서 이제 물통에 물 있는 상태로 내리죠? 그러니까 물 청소는 했는데 현장 혈흔이 있는 사진을 안 찍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과도니 노인이니 여기 출혈량이 적다라는 이 대테러 종합상황실의 문자, 이 문자가 이 청소할 때 시간대가 겹치거든요. 이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출혈량이 적다고 하는 문자가 나갔는데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현장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문자를 발송하게 만든 쪽과 현장 청소를 지시한 쪽이 같은 거 아닌가? 컨트롤 타워가? 근데 나는 현장 사진은 찍었을 줄 알았어요. 엄청 중요한 거 물어보셨어, 그때. 저한테 자꾸 찾아내려고 하니까 그러면 경찰은 뭘 확보했냐를 물어봤고 그렇지. 부산시경 관계자는 네네. 옆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 사진 있냐고. 현장 혈흔 사진이 없다는 거잖아요. 현장 혈흔 사진과 지혈에 쓰인 수건과 거지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물어보니까 구두로 톡으로 뭐 그 다음날 찾았습니다. 뭐 이렇게는 왔는데 저한테 확인시켜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지나 이런 거 찾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말은 했습니다. 현장 사진은 보신 적이 있어요? 못 봤습니다.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 이렇게 경찰들이 뺑 둘러싸가지고 우산으로 가려놨어요. 유튜브들이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때 혈흔 사진을 뭐 찍거나 그랬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사진을 안 찍고 가리고만 있었던 거야. 사진을 못 찍게 할 목적이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맞습니다. 경찰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 발표에서도 와이셔츠만 보여줬지 수건하고 거즈 혈흔 사진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예. 굉장히 중요한 통화를 하셨네 그때. 아니 저는 일단 박수 받아요 그냥. 이 통화는 진짜 중요한 통화다. 자, 다시 들어봅시다. 그 현장에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네네. 혈흔 사진 같은 건 있나요? 아니, 그거랑 DNA도 제가 다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니 그러니까 현장 사진이 있어요? 잠시만요. 바닥에 혈흔 사진이 있더나. 아, 그거는 저희 없어요. 아, 그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 지혈을 할 때 저희가 수건이랑 네네. 아니, 그거 다 주시면 좋죠. 아니 그러니까 수건이랑 가재도 있었어요. 네네. 그것도 혹시 증거물로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 없어요. 저 때 당시에는 이 대표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몰랐던 상황인데 폴리스 라인은 고사하고 평사기동대 본고차에서 생수를 들고 와서 청소를 시작해요. 경찰이 주요 증거물 확보하지 못해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15일. 뭘 사실 주용 못했잖아. 여기 당사자가 여기 있잖아. 그 얘기들을 4일 오후에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재차 영장을 받아 다음 날인 5일 와이셔츠를 확보했다. 그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못 찾고 있었잖아요. 사진도 찍지 않았는데 물청소부터 하자. 이게 말이 되나? 다른 경찰서에 있는 경찰들에게 물어봤어요. 경찰이 이런 일을 하는 게 가능하냐? 물청소. 네, 가능하냐?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가 지금 막 응급차를 타고 떠났는데 그 자리에서 생수를 가지고 와서 여기를 청소를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경찰이 직접.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경찰이 그럴 수가 없다. 근데 심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시 라인을 타고 가면 간단하다. 이런 보도 문자가 나온 것도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문구다. 이 보도 라인, 지시 라인이 분명히 있고 이거를 다 까면은 밝힐 수 있다.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책임을 밝혀야 된다.
윗선을 밝혀라.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의 무전 기록을 계속 밝히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경찰이 절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도 그리고 안 김지호 찍고. 부실장 같은 경우에는 당을 위해서 대표님을 위해서 실은 뒤에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을 안 많이 하고 보이지 않을 것 계신데 같은데. 어떻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상 보면 보입니다. 이런 이상한 점들을 언론이 너무 다뤄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셔서 출연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화 기록을 남기셨네. 그때는 다들 경황이 없을 때라 이 시경 관계자도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된 채 말해버린 것 같아. 지금 물어보면 있다고 하고 공개하라면 공개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끝날 건데 그때는 아니요 없어요. 가지고 있나? 없는데요. 없어요. 없으니까 없다고 한 거지. 그때는 지금 물어보면 있다고 할 것 같아. 수사 기록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 있는지 없는지 공개할 수 없다. 메롱. 사건 당일날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68명의 검경 메머드 수사팀이 해서 이 사항을 철저히 수사하겠다. 밤에 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수사 조작, 증언 조작을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뭔가 또 조작하지 거꾸로 않을까? 68명이 뭔가 조작하지 않을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저희는 다 사건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희한테 사건 피해를 증명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의심스럽고 녹음 기능이 없어요. 아이폰에. 네, 잘 쓰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녹음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 그래서 핸드폰을 녹음기 되는 거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 다 기록을 하자. 진짜 잘하셨다, 이거는. 네. 오. 그래서 셔츠와 옷을 계속 내놓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없다. 피해 증명이 안 된다. 그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네네. 셔츠를 네. 부실장님한테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계속 얘기를 자기들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혈흔 사진하고 수건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거는 확보했냐? 제가 역으로 되물어본 거예요. 그런 성질 성격 때문에 나온 거구나, 이게.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 이제 욱해가지고, 니는 니 할 일 했어? 그렇게 해서 물었던 거구나, 이게. 밖에 40명 있었거든요. 부산대병원 밖에 경찰관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이 될지도 몰랐던 경우였고, 현행범이에요. 그 자리에 경찰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나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 이게. 현장 경찰로서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여러 없죠. 가지 상황이에요. 아니 경찰이 그래서 범행 현장을 청소하는 경우가 있냐 단 한 번이라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 사건 현장을 청소하고 가는 경찰이 어딨어요? 범죄 현장을 훼손한 거죠. 야, 현장 사진 하나가 경찰한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신원도 비공개, 사유도 비공개란 얘기를 했었을 때, 잠깐 들었던 생각이, 어차피 재판 들어가면 기록 다 내야 되고,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수사 기록이 다 있을 텐데, 이걸 왜 감추나, 뭐 총선 때까지 미루려고 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 원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 현장 경찰은 아니다. 윗선이 있다. 현장 경찰이 그런 판단을 했을 리는 없지. 경찰이 하던 패턴이 아니잖아, 이거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무전 기록을 내놓아야죠. 우리 거업이 음모론 내놓을 때가 됐는데, 하나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 일단 말해놓고, 네. 따로 쇼트를 만들어줄게. 만약에 뭔가를 기획했다라면,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씌워진 온갖 그 악명들에 어울리게도, 새 벽두부터 자작극을 통해서, 그러면 피자국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심하게 다치셨는데 돌아가시진 않은 거야. 어떡하지? 이러다가, 결국엔 얘기가 헬기 쪽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라는, 네. 아예 실패하거나, 네, 아예 성공하거나, 아예 성공하거나 두 네. 가지 상황만 상정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처이나, 네, 생명의 시작은 없어. 그렇죠. 그 시나리오라면, 실패는 했는데, 경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별일 아닌 걸로. 네, 그럼 그 문자랑 저 물 청소한 거랑 다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별일 아닌 걸로 만들려고 한 건 아닐까? 별일 아닌 걸로 만들면 그 뒤에는 이제 극우 유튜브에 온갖 음모론자들이 나와가지고 역시 이재명 뭐 문자, 종이로 해놓고 종이칼. 종이에 불과한데 네. 호들갑 떨거나 그러면은 칼을 만든 것도 좀 이해가 가지 않나요? 칼을 봤을 때 누가 한 방에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저거 내가 썼던 칼인데?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굳이 칼 모양도 굉장히 성가시지만 이렇게 그 뒷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영화, 칼 모양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앞에까지는 그럴듯한 시나리오지. 너무너무 그럴듯하네요.
내가 말해놓고 이러는 건 좀 민망합니다만. 이런 상상과 추론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상하잖아. 경찰이 왜 갑자기 현장 사진도 안 찍고 물청소를 했지? 아직 병원에 도착 안 했는데? 근데 물청소부터 해야지.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봉고차에서 저 생수는 진짜 누군가의 명확한 지시가 아니면 얼마나 그 지시가 다급했으면. 다급하고 주변에 하다못해 뭐 화장실에서 물을 퍼오는 것도 아니고 생수통을 들고 와서 사람 먹는 생수통을 막 뿌리고 있잖아. 상식적으로 원래 사건이라면 과학수사대가 먼저 가야죠. 대한민국 CSI 있어요. 제가 현장 경찰관들 지휘하는 모습을 봐서 아는데요. 네. 전부 무전기를 끼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관망적이었거든요. 어, 현장에서 모든 움직임은 다 통제되고 있었고, 그렇겠죠. 그리고 우산이라든지 저렇게 삥 둘러싼다든지 이거는 누군가 지휘를 한 겁니다. 물청소 이것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진을 찍으라고 지휘를 했으면 사진을 찍었을 것이고, 증거물을 수집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증거물을 수집했을 것이고, 그렇게 지휘에 따르시는 분들이었어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물어야 되겠다. 다 확보해서 물청소 했다고 했으니까 불시장님이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닙니다. 맞아! 현장 사진이 경찰에 없을 줄이야. 어머나. 진짜 절대 없다. 영장을 경찰이 신청해야 되는데 영장에 첨부할 증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현행범으로 살인미수가 되는데 철저하게 이 현장을 없애는 쪽으로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증거조차 사실은 확보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막상 뭐 첨부를 해서 내야 되는데 없네, 갖고 계신 거 있냐고 막 따지다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경찰에 답변할 때 DNA는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 라고 판사라면 영장을 내주려면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경찰이. 이게 이재명가 무슨 입었던 셔츠에서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야?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헛소리해? 현장에 있었던 많은 당직자들이 지금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김지호 부실장도 지금 씩씩하게 현장에서 말씀은 그걸 봤으면 하시지만, 진짜 트라우마 생기지. 네. 한민수 대변인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펑펑 우셨어요. 아, 그때 현장을 네. 떠올리면서. 규령아, 나 대표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 라고 하시면서 진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자, 현장에서 병원까지 수행하셨죠. 제가 서울대 외상센터까지 다 수행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부산대에 도착했을 때 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는 나왔어요? 응급처치, 일시적인 봉합을 하고, 네. 다 의사들이 이제 CT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자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때 혹시 뭐 남긴 말 없어요? 2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명? 예, 체온이 낮고, 목소리에 힘이 없고, 기력이 없으셨는데, 첫 번째는 김혜경 사모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거를 부탁을 하셨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새해 인사를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최고위원하고 지도부는 병원으로 오지 말고 평산 사저로 가서 꼭 새해 인사를 하고 일정을 소화했으면 좋겠다. 제가 나눈 대화 2가지입니다. 예. 아내에게 잘 좀 말해주라.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나한테 오지 말고 문 대통령 네, 맞습니다. 생사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CT를 의사들이 보고 같이 그 결과를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예, 지혈을 일시적으로 시키고 다 이제 CT 회의하러 갔을 때 저랑 단둘이 있을 때 이제 그게 그날 했던 유일한 말이에요. 예, 제가 소통한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증인이네. 잊어버리기 전에 다 기록해둬요. 제가 그거 다 써놨습니다. 이 통화 진짜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뭐 대표님 본인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의연한 모습으로 당무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망상에 빠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살인 미수범은 정치적 신념에 따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최고위 복귀해서 발언 마지막에 했던 말이에요, 오늘.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워낙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난국이고 국정이 워낙 부실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방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실을 설치하지 않은 그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본인에게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집중화하고 사유화하고 또 독점화한 그 상황에서 제가 여사를 접견을 하고 또 여사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고위직 인사,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그 모습을 바로 제 옆에서 전화통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목격을 하고 이 모든 사건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전화 메모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을 하여 다음에 또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 채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몰래 카메라까지 작동이 돼서 2차 접견 때 이렇게 그것이 촬영되고 여러분에게 공개가 된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뭐 같은 고향 또 부친과 저희 큰형님과의 관계, 제가 어린 청소년 시절에 또 부친이 운영한 약국을 드나들면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학연, 혈연, 지연, 사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정을 의로 승화시켰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제가 평가를 좀 잘해서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걸 묵살하고 눈여겨 그냥 두기만 하고 폭로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폭로를 한 게 계기가 된 거니까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모든 국정 정반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이권 개입, 인사 개입, 국정을 거의 다 이제 대통령실에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한 권력의 이혼화의 한복판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외신기자 클럽에서 제가 잠깐 맛보기 영상으로 천공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한 거에 연장선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1차 접견을 마치고 제가 일어나려고 할 때 목사님 내가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이런 말을 했고 2차 접견 때 영상에 잡혔을 때 제가 이제 남북 문제에 이제 나설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런 일을 해보니까 이런 어투와 말투는 그분의 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윤석열 남편을 앞세우고 집권을 하는 과정과 집권을 완성해서 자기가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명확한 그런 정상적인 입에서 나온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그런 언어지 그분의 어떤 언어 습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말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런 통일관, 저런 대북관, 대일관, 대미관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제가 고민하다가 6년 전에 이미 알고 지낸 천공을 찾아가서 3차례를 연속으로 만나서 한 번 만날 때마다 4시간 정도를 만나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과 천공의 관계를 국정을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밝혀낸 것입니다.